내일이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반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전격적으로 양건 감사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이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황 의원님. 네. 내일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6개월이잖아요. 네. 근데 내일 바로 전날이었죠. 어제 저녁이죠. 갑자기 양건 감사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녁 때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한 7시 반? 거의 한 8시 다 돼서 네. 긴급히 보니까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양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마음고생은 심했을 겁니다. 네. 양건 감사원장을 당초에 임명했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 즈음이었던 2011년 1월. 물론 그때는 양건 원장이 원장은 아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2011년 1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4대강 감사 발표. 네. 그때는 뭐 다 좋다. 뭐 홍수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다가 올해 1월이죠. 그럼 양건 원장에서 2013년 1월 달에 네. 2차 감사 발표 때는 말이 좀 확 바뀌어 갖고 당시 보면은 부처 간에 조금 갈등도 있었고 겨우 국무총리까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가 마침 지난 7월 10일입니다만은 3차 결과 발표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발표 요지는 그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네.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약 4조 4,400억이 쓸데없이 쓰였다. 기업들의 담합을 유도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발표 과정에서 조금 전에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양건 원장과 또 감사위원 또 그 밑에 있는 감사원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 간에 뭐 보이지 않는 조금 언밸런스 내지는 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양건 원장이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된 감사원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감사위원 및 그 밑에 있는 실무, 네. 감사 사무총장 밑에 있는 실무진들을 갖다 완벽하게 기관을 장악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던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관장을 바꾸는 이유가 대통령의 정치 철학, 통치 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기관장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경찰, 검찰 같은 경우는 이게 임기제거든요. 뭐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2년, 경찰청장 2년, 육군참모총장도 2년. 근데 감사원장 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5년과 엇박자가 항상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 보면은 정권 바뀌면 감사원장 다 갈았습니다. 사실은. 딱 한 번에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넘어갈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장을 늘 갈았어요. 물론 당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감사원장 4년 임기라는 그 헌법의 어떤 입법 취지와는 좀 궤를 달리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통치 이념, 국정 운영의 방향 그렇다고 실제 각 기관장 또 그 기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해야 되는 기관인 감사원 이 3자가 어떻게 보면 조화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양건 원장의 그 퇴임은 물론 앞으로 한 1년 7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얘기가 이미 적지 않이 있었고 또 실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기관장으로서는 기관이 제대로 장악 안 되고 거기다 마침 자기를 임명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심리적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양건 원장 같은 분이 법률가 출신에 굉장히 보면 오랜 대학교에서 늘 강단에 계셨던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파워 게임에 능한 이런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고충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미안함 거기에다가 조직이 잘 장악 안 되는 데 대한 뭐랄까 아쉬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어제 전격적으로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 그 사의를 표명하게 된 그 촉발하게 된 이제 구실이 바로 이제 그 장훈 교수를 갖다 감사위원으로 아마 청와대 쪽에서 좀 제청을 해라 얘기를 넣었는데 아니 뭐 그 장훈 교수 훌륭한 교수입니다. 정치학자도 훌륭한 정치학자고 교수인데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인수위원은 괜찮아요. 인수위원 원래 인수위원 중에서 다 장관 나가는 게 원래 제대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새누리당 선대위에 위원으로 있었거든요. 선대위원으로 있었던 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일단 형식적이나마
감사위원회 추천해달라는 그런 청와대 이야기 있으니까 자 이건 난 못하겠다, 제청 못하겠다 하면서 뭐 그동안 이리저리 쌓였던 그런 뭐 네. 것들을 갖다 한번 정리하는 그 단계에서 네.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봐요. 그 어떤 대통령과 그러니까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헌법상 이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임기가 보장되는 그 기관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보장된 임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뭐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옛날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KBS 정윤주 사장이에요. KBS 사장도 임기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왔으면은 사실은 그런 것은 정치 도의상 사실은 조금 물러서주는 것이 맞는데 정윤주 사장 끝까지 버티면서 뭐 네. 소송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중에 근데 문제는 정윤주 사장이 이겼어요. 조성 붙어갖고. 근데 아까 우리 저 윤설기 앵커 말씀대로 사실은 그래요. 보면은 이게 현실과 명분의 괴리예요. 명분으로 봐서는 당연하죠. 정치적 중립성 요구하는 게 어디 감사원장뿐입니까? 모든 공무원 다 정치적 그렇죠. 중립 예. 취해야죠. 검찰총장, 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국세청장, 국세청장 다 중립지켜야 됩니다. 근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즉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여야의 정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과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 통치 이념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네. 변론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5년 동안 전권을 위임받는 거예요, 국민들로. 그래서 자기가 보면은 자기한테 환상의 팀을 짜서 국정을 운영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른바 평가받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 명분, 네. 법 이런 것들이 서로 참 어긋나는 것이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뭐 그런 어떤 그 괴리들 사이에서 네. 이와 같은 일들이 왕왕이 쭉 있어왔고 이번에도 예외 없이 또 벌어진 것이죠. 그 현실과 제도가 그러면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그 뭐라 그럴까요? 고치는 거. 싱크로율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죠. 건가요?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보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개헌 문제를 생각하면서 감사원을 갖다 지금 보면 감사원은 행정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 봐도 제일 먼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이장 행정부 안에 사관인가가 감사원이에요. 그 보면 행정부 안에 대통령이 있고 네. 또 내각이 있고 감사원은 이제 독립돼서 직속기구죠. 직속기구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중심제 국가 하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감사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가를 갖다 살피는 데거든요. 네. 결국 돈과 관련된 국민들의 부담과 관련된 것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곳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입법부입니다. 삼권 분립하에서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감사원이 의회 밑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상시 감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국회에서도 계속 감사원 그렇죠. 갖고 와야 된다고 뭐 그 그런 이제 갖고 오려면 그 개헌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과 아예 분리해서 아무래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갖다가 너 꼭 굳이 대통령하고 맨날 그 저 정치적 100% 물리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중립시켜라. 요구는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개헌을 갖다 우리가 개헌 논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강창희 국회의장도 얼마 전에 보면 7월 17일입니다만은 재헌절 뭐 내년까지 뭐 개헌 심의기구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인데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번 기회에 가장 중요한 어떤 예산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정말 행정부를 갖다 감시 감독하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원을 갖다가 지금 행정부 안에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해보고 근본적인 의문점을 던져보는 가운데 예. 감사원을 갖다가 국회 입법부 산하로 옮긴다면 그야말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감독, 그렇죠. 견제할 수 있는 권능과 권한도 강화시킬 수 있고 행정부도 그때부터는 감사원은 사실은 자기들 같은 행정부 내니까 좀 때로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슬슬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입법부 안에 있으면 대통령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네. 행정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입법부 하에서 그야말로 행정부를 갖다가 상시적으로 감사, 감독, 네. 견제하면서 그야말로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중장기 과제입니다만은 그럼 뭐 개헌까지 해야 되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방금 뭐 이렇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이 행정부 밑에 있으니까 좀 문제점도 발생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자, 이 형식의 문제점을 좀 들어보면요. 네. 그 지금 그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김기춘 실장이 지금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된 지 한 보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름 정도 되면서 보름 기간 동안 이제 청와대를 김기춘 실장이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양건 감사원장의 교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좀 그 행정부 안에서 좀 핍박을 받았던 양건 감사원장이 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교수 출신 분들이 반란 잘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교수 출신들은 보면 사실 고립무원이거든요. 가면 관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시 출신들이 그야말로 찌줄 날줄을 탄탄하게 엮여 있는 것이 네. 공무원 관료 조직입니다. 거기에 교수들은 가서 기관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외로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뒤에 받쳐주는 힘이 없는데 무슨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건 사실 어려운 것이고 예. 과거 반란이 가능했던 것은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감사원장을 지내다가 국무총리에 가셨던 이회창 네. 당시 총리 같은 경우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야말로 팍 부닥쳐갖고 자기 고집스러운 얘기 하잖아요. 그건 그분이 고등고시 사법과 파례로서 이른바 항맥, 인맥, 이른바 고심맥이죠. 고맥이요? 고맥까지 탄탄하게 자기를 버텨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른바 대통령하고 한 부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권 원장이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렇고요. 예. 또 아까 그렇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 뭐 보면은 뭐 보름 만에 물론 그분 장악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벌써 20여 년 전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지냈고 네. 또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 끝난 이후에도 삼성 국회의원 하면서 법사위원장 하는 네. 거기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가장 믿거니 하는 이른바 7인의 핵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장관들이라든지 뭐 각각 기관장 또 청와대 수석들도 아마 김기춘 실장 앞에서는 조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신임 정무수석 뭐 지난 8월 5일인가요? 이제 임명됐습니다만 그러면 한 20일쯤 됐죠. 네. 3주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 파문, 인사 파동 이런 것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일을 매끄럽게 못한 거죠. 만약에 그걸 장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감사원장에게 좀 음으로 양으로 야, 좀 말 좀 들어라. 아니면 그만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장훈 교수를 갖다가 자기 감사위원으로 넣어라.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모든 공기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 인사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비서실장이 그런 식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뭐 장훈 누가 봐도 아 그분 장훈 교수야 굉장히 뭐 덕망도 있고 보면 세간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정치학자 교수지만은 그분이 어쨌든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무슨 정치쇄신위원인가 그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감사위원으로 들어갔을 경우 그 정도 파장이 일 것이다 하는 걸 예측을 못했다면은 그거는 김기춘 실장이나 네. 박준우 정무수석이 정무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보면 양건 원장하고 감사원장이요 장관보다 높은 겁니다. 서열이 대통령, 국무총, 행정부에서는 네. 모든 건 네. 월급 수준으로 따지거든요. 대통령이 제일 많이 받고 네. 2위가 국무총리, 3위로 두 사람이 똑같이 받습니다. 감사원장하고 국정원장이 똑같이 받아요. 그 밑에 장관,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이 똑같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행정부 3위라고요. 그 3위의 그 감사원장과 또 보면 교수 출신의 좀 꼬장꼬장한 법대 교수 출신 아니에요, 양건 원장. 네, 뭐 법학자로도 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럼 꼬장꼬장한 분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좀 뭐 윽박 지르듯이 해갖고 저분이 그러면 나 못하겠다 하고 해갖고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당장 내일 취임 6개월이면 지금 모든 도화신문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보면 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뭐 여론조사 해갖고 야 6개월 성적표 동안 나오고 성적표 그러죠. 나오고 뭐 저 통일외교 안보에서는 아주 수다. 그다음에 인사는 글쎄 미다. 뭐다 소통은 좀 안 된다. 그러면서도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취임 6개월에 네. 60%의 지지율을 갖다가 유지하는 대통령이 과거 김영삼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다면은 김기춘 실장이나 박준우 수석이 조금 그 정무 감각이 떨어졌던 예. 거죠. 그리고 일단 이 드러난 현상은 양건 원장의 전격 사퇴인데 사실 그 물밑에를 보면 어떤 구정권, MB 측과 이 지금 정권의 어떤 큰 판이 이렇게 충돌돼서 그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 역시 윤슬기 기자는 보는 눈이 커요. 예, 말은 그렇습니다. 네. 항상 이번에 최근에 보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네, 화두가 됐죠. 최고 화두입니다. 근데 역대 정권이 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했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전두환 전 대통령 50 정의사회 정의사회구현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른바 유신 정권은 아니라는 거였죠. 노태우 정권 보통 사람의 시대. 네. 김영삼 정권은 신한국 창조. DJ 정권은 김대중 정권은 제2건국. 노무현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도 보면은 기업 프렌들리 해서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했습니다. 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하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남북 문제 한 몇 달 전에 남북 문제를 두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비정상적으로 지내오던 관행들 네. 없애야 된다. 정상화해야 된다. 국제화해야 된다. 마침 이번 월요일 날 대수비라고 그러죠.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과거 정권들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 새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다 들어왔던 얘기예요. 역대 대통령 취임 첫 해 그 얘기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모습은 전 정권과 차별합니다. 그럼 전 정권도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했던 나름대로의 뿌리가 있는데 그냥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윤 기자, 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과거의 판과 현재의 판이 나이스하게 이어지기보다는 충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권을 갖다가 재창출했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바로 충돌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심지어 심지어 예. DJ 대통령이 여기 만들어주다시피 해서 노무현 정권이 출범했는데 출범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대북 송금 특검 걸어갖고 특검했죠. 예. 박지원 의원, 박지원 당시 전 대통령 비서실 바로 구속했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봐라, 내가 1988년 노태우 정권 이후에 나는 대선 당적을 갖고 대선을 치렀고 퇴임할 때까지 나는 새누리당 당원으로 있었던 유일한 역대 다 중간 탈당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탈당했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탈당했어요. 중간에 짧게는 한 몇 선거 몇 달 앞두고 길게는 선거 1년 앞두고 다 탈당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정권을 갖다 재창출한 유일한 대통령이야. 네. 당에서 당을 갖고 라고 자부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만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올시다죠. 당신 이명박 정부가 뭘 우리 이렇게 도와준 겠냐. 그 극단적인 예로 나오는 게 뭡니까? 지난해 대선 때 노무현이야. 박근혜 캠프에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소 고발했죠. 그랬죠. 그랬죠. 왜냐니까 당시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원세훈 원장한테 국가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대화록 빨리 공개해라. 예. 공개해라. 원세훈 원장이 나 공개 못하겠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있는 이른바 창업 공신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 빚진 거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른바 원칙대로 하는 것뿐이고 그것을 갖다 정치적 색깔 갖고 해석하지 마라. 얘기하지만은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보면은 네. 여전히 보면 구정권과 신정권에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신정권에서는 구정권을 갖다가 조금 손을 보고 정리를 하면서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고 세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역대 어느 정권이나 해왔던 일이죠. 네. 자, 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항상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라고 뭐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좀 결과가 매끄럽지 못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찌 됐던 간에 아까 우리 앵커께서는 그 새로운 청와대 참모진들 구성된다면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면은 그 참모진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자성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니까 앞으로 지금 공기업 인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청와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니까 지금 장차관까지만 해놨지 공기업이 인사를 거의 안 했어요. 좀 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 반면 교사로 삼아서 좀 매끄럽게 해야지만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네. 나름대로 새로운 정부가 그야말로 정치 철학에 맞게 네.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